과학 혹은 IT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이 이미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묶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 이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향하고 있는 첫 번째 목표는 현 세대의 컴퓨터들이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 양자 컴퓨팅을 통해 해결하는 순간인 바로 양자 우월의 달성이 되겠는데요. 지난주 이 양자 우월을 달성했다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구글의 양자 우월 달성 주장과 이에 따른 논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간의 이 작동 원리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종래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로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이 0과 1로 특정 지어진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계산해 결론에 도달합니다. 반면 양자 컴퓨팅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의 큐빗이 0일 수도 1일 수도 혹은 0과 1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양자 중첩의 상태에서 관측이나 이 관여를 통해 이 중첩 상태를 붕괴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하나의 상태가 고정되면 다른 큐빗 역시 즉각적으로 상태가 정해진다는 것이 양자 얽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태에서 간단한 모식도를 통해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 컴퓨터의 경우는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한 순차적인 실행이 필요하죠. 반면에 이 양자 컴퓨팅에서는 이 모든 가능성들이 이 양자 중첩 상태 안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중첩의 상태를 붕괴시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하나의 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순간 양자 얽힘으로 인해 다른 큐빗들의 값이 즉각적으로 정해지고 결론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믿고 있었던 이 과정의 순차성이 깨어지는 순간 양자 컴퓨팅의 진수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양자 컴퓨터의 진수를 이용해 기성 컴퓨터가 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이 상태를 양자 우월성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구글은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음을 네이처지를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글의 발표는 많은 이들의 찬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여러 가지 논란을 함께 야기시켰죠. 우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비교가 진행된 방법에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번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슈퍼컴퓨터는 이 양자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 시뮬레이션들을 끝없는 반복을 통해 수행을 해야 했고, 연산을 위해서는 이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데이터 값들이 모두 메모리에 저장되어야 했죠. 여기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양자 컴퓨터의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선 이 비교군에 있는 현 세대의 슈퍼컴퓨터가 가진 D램의 용량으로는 연산을 위한 데이터 값들이 수행 불가능한 수준으로 방대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구글은 이 데이터들을 다시 치환해 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도출된 값이 10,000년 정도로 계산되었고, 그들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3분 20초가 걸렸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결과값을 비교해 양자 우위가 달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반면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D램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 세대의 슈퍼컴퓨터의 메모리 계층 구조상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메모리 계층 구조상에서 이 D램의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저장 장치의 도움을 빌어 처리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IBM은 이 램과 하드드라이브의 조합을 통해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수용해내고 몇 가지 그들만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해 구글에 따르면 10,000년이 걸린다던 이 시뮬레이션을 단지 2.5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000년과 2.5일. IBM의 주장대로라면 구글이 주장하는 이 양자 우월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상황이죠. 아울러 몇 가지 함께 정리해 볼 만한 내용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퀀텀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다소 사그라들던 시점에 네이처지를 통해 논문 형식으로 다소 기습적으로 해당 내용을 발표해 버린 구글의 전략은 매우 적절했다고 볼 수 있죠. 퀀텀 컴퓨팅은 비교적 신선한 주제로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구글은 퀀텀 컴퓨팅을 선도하는 업체로 다시 한번 대중의 인식 속에 포지셔닝하게 되었습니다. 양자 우월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발휘했고, 네이처라는 단어는 그것에 신뢰성을 부여했죠. 나머지 기업들에게는 매우 허탈한 일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IBM은 아마도 가장 허탈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양자 우월성이라는 타이틀을 졸지에 구글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넘어 이번 구글의 시커모어 프로세서로 만든 퀀텀 컴퓨터와 비교군에 놓인 이 현 세대의 슈퍼컴퓨터가 바로 이 IBM의 제품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이번 구글의 발표 이후 발생한 논란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주제 중 하나가 IBM이 되겠고, 실제로 이 1만 년이라는 구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부정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직접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자 컴퓨터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향후 이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대체해 완벽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 IT 업계를 전환시킬 성격의 물건은 아니라는 의견에 뜻을 같이 하는데요. 향후 이 양자 컴퓨터의 경우 이 슈퍼컴퓨터와 병존하며 이 슈퍼컴퓨터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하는 성격의 물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CPU와 GPU의 관계 혹은 CPU와 NPU의 관계처럼 말이죠.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계속해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소식들과 함께 조금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이야기였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